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멸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멸기준 권리라고 할 때는 부동산이 경매되었다. 이 경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경매의 효력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소멸하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특별히 소멸기준 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시중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말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가 그대로 권리로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기준 권리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소멸기준 권리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과 가압류가 됩니다. 두 가지가 원칙적인 소멸기준 권리다. 그런데 이제 저당권에 특수한 저당권이 있죠.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 이런 특수한 저당권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이 가압류에는 압류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당권과 가압류 두 가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특수 저당권과 압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전세권은 소멸기준이 아닌데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그 전세권은 소멸 기준이 된다. 또 이런 권리에 기하지 않고 채권자가 자신의 집행 권한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도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저당권과 가압류, 거기에 특수 저당권과 압류가 포함된다. 또 경매 신청은 전세권,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이제 소멸기준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소멸하지 않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부담으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된다. 그럼 소멸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성립한 임차권,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 등기, 순위보전 가등기, 환매 등기, 그러니까 소멸기준 권리를 정해놨으면은 그 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여기서 인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즉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은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이것들도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됐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함께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되죠. 다음은 이제 요 인수되는 권리가 이 소멸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보통 이제 할아버지 가압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압류나 가압류가 소멸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등기 기록에는 가압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그 앞에 소유자일 때 가압류된 권리가 있어요. 이 가압류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특히 이 권리 분석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왜 이 소멸 기준으로 소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수되기 때문에 이 가압류란 의해서 보존된 채권이 1억이라면은 1억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그래서 1억을 덤태기 쓰는, 채권액 2억이라면 2억을 덤태기 쓸 테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등기 기록을 상세하게 정밀하게 점검해서 이 가압류가 이 소멸기준 권리로서의 가압류인지 아니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인수됩니다. 그럼 이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얘기고요. 다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우리 민법 규정하고 민법상 305조와 366조의 것이 있고 특별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은요, 다른 권리들은 현재 권리 분석하는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권리들입니다. 눈에 보이고
공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권리가 소멸하느냐 인수되느냐를 따지면 되는데, 이 법정 지상권은 현재 없는 권리입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럼 법률이 규정에 따라서 경매가 되면 경매의 효력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성립하고, 그러니까 경매의 효력으로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인수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한 성립 요건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걸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소멸하는 권리인데, 이것은 인수하는 권리를 전제로 하면은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즉, 이 부동산이 매각된 뒤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즉 압류, 가압류, 그리고 저당권과 특수한 저당권 등은 전부 다 소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멸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 권리 기준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그리고 가처분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의물권, 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 되죠. 그 전세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그 유치권, 이런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하는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인수되는 권리냐 아니면은 소멸되는 권리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되 여기에 예외들이 나타나죠. 그 예외들을 알지 못하면 이제 통상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사항, 예외적인 내용들에 따른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원칙적 내용과 다른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는가를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10강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10강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소멸 기준에 따른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